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툼을 벌여온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건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김제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2호 방조제 관할건 결정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정할 때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김 가공산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해수 인배수 시설과 가공시설을 마련하고 김 가공업체를 입주하도록 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물김 가공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소아응급진료실의 문을 열어 휴일 없이 24시간 주민들이 소아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광대는 전공의 파업 등에도 익산시의 지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이 교대로 상주하는 소아응급진료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툼을 벌여온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건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김제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정할 때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도로가 개통된 지 올해로 14년. 대법원은 군산과 김제의 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에서 지난 2021년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고 3년 뒤 헌재도 김제 땅이라고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전초전입니다. 앞으로 매립될 땅의 행정구역을 정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를 놓고 이미 충분히 다툼을 벌이고 있고 남북도로에 대해서는 군산과 김제는 물론 부안군도 관할 신청을 냈습니다. 인구 3만 5천여 명을 목표로 오늘 2027년 주민 입주가 시작되는 수변도시를 놓고도 군산과 김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들 도로와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면서 현재로서는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군산시 입장에서 노른자 땅을 고스란히 내줄 수도 없습니다. 매립이 끝난 구역마다 서로 자신의 땅이라며 다툼을 벌일 게 뻔합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이 서로 다르면서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새만금 사업이 10년이고 20년이고 발전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어느 하나의 지자체로 이 구역이 결정된다. 그랬을 때는 진짜 본격적인 갈등이 촉발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대법원 소송도 하고 현재 헌법소송까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상생강으로 가자고요? 그건 안 맞지 않나요? 관할권 결정은 어차피 관할 결정은 충분히 해서 법과 원칙대로 그냥 알아서 결정하고 상생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새만금 개발에 발목이 잡혀지고 있는 행정구역 다툼, 갈등 조정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건설하고 있는 비흥2 변전소가 앞당겨 준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비흥 제2변전소 건설을 내년 말까지 1년 단축하고 추가로 비흥 3 변전소의 완공기한도 2026년으로 2년 앞당길 예정입니다. 변전소가 건설되면 2차 전지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 시설이 확충돼 입주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전소는 새만금 산업단지 50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선거인 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익산은 전체 선거인 수가 26만 8,724명입니다. 익산갑 13만 4,363명, 익산을 13만 4,361명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은 25만 1,304명이며 군산 김제 부안을은 13만 7,908명입니다.
도내 전체 선거인 수는 151만 7,15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은 읍면동별로 사전투표소 29곳이 운영되며 군산은 27곳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군산이 33.97%, 익산이 33.16%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의대 증원 규모라고 밝히면서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 통지가 발송되는 등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피로를 호소하며 근무 시간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북대 원광대 의대 비대위 등에 따르면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물리적 정신적 한계로 오늘부터 주 52시간 준법 근로와 외래 진료 축소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도 주 40시간 근로 등 진료 축소에 동참한다고 밝혀 주말이나 야간 진료 등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 구성원들이 성과급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에 지급된 교직원 성과급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이 부적절하다며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감사 결과가 통보됐지만 재심의 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재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김가공산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김가공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영무 기자입니다. 연간 약 3만 5천 톤의 물김을 생산하며 전국 김 생산량 중 약 5%를 담당하고 있는 군산. 하지만 김 가공 시설이 없어 원물 대부분을 충남과 전남으로 보내야 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2026년 조성되는 수산식품단지의 관리기관으로 군산시를 지정해 김 가공산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수산식품단지의 입주 심사 기준을 완화해 김 가공공장 등 영세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 마련한 입주 심사 기준, 그리고 우리 수산식품에 맞는 입주 기업들을 별도로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는 가공업체 입주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수산식품단지의 해수, 인배수와 해수 처리 장치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 분양 공고를 통해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해수 인배수 사업을 지금 현재 2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게 갖추어지면 해수 인배수 그리고 해수 공급 및 처리 장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한 15개소가 지금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김 가공 산업을 통한 경제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물로 외지로 유출이 되고 유통이 되었다면 지역에 나오는 수산물을 가공해서 1차 가공, 2차 가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다 보면은 지금보다는 지역 어민과 우리 지역 수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긴 가운데 이번 수산식품단지 지정을 통해 군산 김산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오늘부터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연말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근버스를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근버스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 새만금 산단에서 군산 5대, 익산 1대, 전주 1대로 모두 7대가 운행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테크노파크와 2차전지 반도체 부품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1 기준 도내에 본사, 공장 등을 둔 2차전지 반도체 부품 관련 기업입니다. 지원 항목은 전시회 참가,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으로 기업 과제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5일까지 R&D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사업 예산으로 1조 1,341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도로 구축 분야는 완주 용진면과 전주 우화동 연결도로 등 36개 사업에 6,058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교통사고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 등 지역 개발 분야에 1,024억 원을, 국토관리 분야에 3,179억 원을, 보상에 841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까지 집행할 방침입니다.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개관 7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달 29일 10만 번째 관람객을 돌파해 김항술 관장이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며 기념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새만금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문화교육기관으로 새만금 간척의 역사, 문화, 기술을 보존 연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체험존과 문화예술공원이 조성돼 복합 문화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표단이 오늘 전북자치도를 공식 방문해 근로자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레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차관 등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다문화 가족과 계절 근로자 등에 대한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14,403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익산 출신인 최병관 신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최 부지사는 올해 주요 현안인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지사는 이리고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오늘부터 원광대병원에서 휴일 없이 24시까지 소아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원광대는 익산시의 지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이 교대로 상주하는 소아응급진료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원광대병원과 익산시는 1일 예정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구역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파업은 파업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예정대로 오늘 이렇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내부에는 침대 등을 정비해 소아진료구역이 마련됐습니다. 이달부터 이곳에서 휴일 없이 자정까지 소아응급진료가 진행됩니다. 진료 시간은 기존 오후 6시까지 해서 24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진료실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교대로 상주하게 됩니다. 전문의들은 기존 원광대병원 전문의 3명과 새로 채용한 전문의 2명 등 모두 5명입니다. 시가 2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인력 채용 등을 지원해준 결과입니다. 의료진은 그 소아 청소년과 그 전문의 교수님들 5분이 교대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소아 응급 이외에 만약에 중증이라든지 그 동반된 질환이 있으면은 해당된 진료과에 연계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시와 원광대병원은 운영 상황을 점검해 진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광대병원의 소아 응급진료 체계 마련으로 소아 진료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원광대에서 최수근 상병 순직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학생회는 10개 이상의 학과가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에 복무 중이던 최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대민 지원에 나섰다가 순직했고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22학번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주요 사거리 등에 제22대 총선 선거 벽보가 부착됐습니다.
익산갑은 276곳에, 익산을은 410곳에 선거 벽보가 붙었습니다. 또 군산은 476곳에 선거 벽보가 부착돼 유권자들이 참조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산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체납액 42억 원을 징수합니다. 전담팀은 가택 수색을 진행해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학 신학기를 맞아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무면허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간에 걸쳐 주요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교통 순찰대를 배치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도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군산항 해역의 바닷물 흐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군산항 해역에 해수 유동 관측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관측 정보를 해양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항 부근 바닷물 흐름 정보는 서천군 앞바다에서 군산 말도 해역까지 1,4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역을 관측해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군산항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항해와 수색 구조,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내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도내 장기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 2001년 7,567명에서 2022년에는 38,6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는 33,843명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1년 동안 5,000명 가까이 늘면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주택 보급률은 109.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02.1%보다 7.1%포인트가 높은 겁니다. 전국에서 주택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113.2%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93.7%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주도하는 드론 축구 세미프로리그가 오는 5월 출범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대한드론축구협회는 내년 전주에서 열릴 예정인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붐 조성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리아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5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국제드론 축구제전을 시작으로 약 8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또한 성공적인 리그 운영을 위해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오는 20일까지 8개 드론 축구팀을 이끌 기업과 기관을 모집합니다. 장수군이 제3회 장수 트레일 레이스를 오는 6일 와룡 자연휴양림과 장안산 군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트레일 레이스는 산과 계곡, 능선을 따라 달리는 레포츠로 올해 대회는 국내외 선수단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km, 28km, 70km 등 3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행사가 치러지는 장수종합경기장에서는 지역 농산물 판매와 먹거리,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장수 트레일 레이스를 후원하는 각종 브랜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극단 하늘의 덕이가 제40회 전북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덕이는 혼란한 사회와 궁핍한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인간성마저 상실해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건의 구성이 잘 연결돼 있고 배우들의 앙상블이 훌륭하다는 평을 받아 대상을 차지했고 오는 6월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의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성인문예교육기관이 교육부의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익산 행복학교, 무궁화야학교, 동산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등 4곳입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국비 4,600만 원을 확보하며 초등, 중학 학력 인정 과정과 찾아가는 디지털 문예교육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청렴 다짐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SNS를 통해 정 시장이 청렴 다짐 패널을 든 모습을 공유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2주 간격으로 부시장, 국장급 공무원 등 간부 공무원 11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청렴도시 조성을 위해 청렴 추진단 운영, 맞춤형 청렴 교육,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제6기 외국어 통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외국어 통역과 상담이 가능한 군산시 거주자 또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이주 여성과 체류 외국인입니다. 활동 기간은 2년으로 국제 행사와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내 전체 가구의 40% 가까이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가구 가운데 36.6%인 28만 4천여 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서울, 강원, 충북, 경북에 이어 6번째로 높습니다. 또 2인 가구는 31.6%, 3인 가구는 16.8%, 4인 가구는 11.2%, 5인 이상 가구는 3.8%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봄꽃 식재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협의체 위원과 어양동 직원 등 20여 명은 펜지, 비올라, 데이지, 석죽 등 봄꽃을 식재하고 주변 공원 환경 정비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또 이번 활동을 위해 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주 전부터 잡풀 정리와 거름주기, 주변 쓰레기 줍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군산시 개정동이 영양결핍 등 우려가 되는 아동 양육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비타민 제철과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도 시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돼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15가구에 매달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군산시 대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어르신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면역력 뿜뿜 영양제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영양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자를 추천받아 연 2회 영양제를 제공했는데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22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최고 21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로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